네, 그럼 여기서 오늘 법원 석방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들의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자, 가장 궁금한 거 대통령이 언제 석방될지인데 언제쯤 결정이 날 걸로 보세요? 지금 검찰이 아마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본래 석방 지휘서를 통해서 피고인을 석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의 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석방을 하지 않고 다시 네. 상급심 법원, 항고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초 생각했던 기간과 오늘 법원이 지적한 시간 단위의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항고를 안 하게 되면 본인들 실수를 인정하는 격이 되니까요. 검찰이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 그동안의 관행상 체포 적부심 청구가 있으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수사기관에게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 돼 왔기 때문에 날짜로 구속기간을 산정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은 날짜로 따질 것이 아니라 기록이 접수돼서 반환될 때까지의 날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진 기간, 그 시간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여서 네. 검찰이 당초 생각했던 지금까지 구속기간 산입을 계산을 해왔던 것과는 좀 다소 다른 결정이어서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헌상의 표현을 이제 달리 해석을 한 건데 그동안 법원은 뭐 체포도 정당하다고 했고 구속영장도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구속 취소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오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구속기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 중차대한 내란죄를 심리함에 있어서 수사 절차에 어떤 하자라든지 위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피고인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바로잡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약간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네. 그런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백인성 기자. 자, 이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거론을 했습니다. 자,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결정문을 보면요. 법원이 직접적인 당부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이 결정문을 냈는데요. 변호인단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적시를 했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기간이 지났다. 네. 그 상태에서 석방돼야 되는데 구속 기소가 됐다. 그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나머지 주장도 역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다. 그리고 수사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 구속기간을 나눴었다. 그리고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이 주장들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는 않았고 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공수처 규정이라든지 네. 대법원 판단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석방한 것이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일단은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의미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게 탄핵 심판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도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지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변론 종결이 된 이후에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는 말 그대로 피고인의 신병을 풀어주느냐 이 여부만 결정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무 집행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이런 게 쟁점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 결정이 어떤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선고가 미뤄진다든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라고는 좀 네. 관측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통 피고인이 이제 석방되는 경우는 보석 아니면 뭐 형 집행정지 같은 거지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는 건 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되었다는 것도 오늘 상당히 이례적인
그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이 되면 다음 단계로서는 보석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례적이었으나 오늘 결정에서 또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되었다는 것이 아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석방되면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쪽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구속이 가장 힘든 것인데요. 구치소에 수감이 된 상태로 재판 준비를 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석방이 되게 되면 변호인과 더 많은 면담을 통해서 아마 재판 준비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그런 오늘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백 기자, 검찰은 일단 즉시 항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석방 지휘를 할 것이냐, 이제 그 결정이 남은 건데 오늘 안으로 결정이 나올까요? 지금 지지자들은 많이 몰려 있는데. 일단 지지자분들은 오늘 석방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아마 모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구속 취소 결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즉시 항고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제기 기간이 7일까지라서 네. 지금부터 7일 동안은 어쨌든 검찰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당분간 수감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한 기간 그리고 즉시 항고를 또 심리하는 기간 동안 이 결정이 나기까지 수감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감 기간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제일 큰 게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인데요. 당시에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했고 또 검사가 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즉시 항고를 하자 구속이 그대로 유지가 되자 위헌 법률 제청을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위헌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시 현재는 구속 여부 필요성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속 영장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권의 효력이 소멸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정치권의 좀 반응을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속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현재의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들 설명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덕 변호사님. 네. 법원의 결정을 보면은 이제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는 날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시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없던 선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뭐 날짜 계산으로 구속된 사람들 뭐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네. 좀 파장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의 결정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이어서 사실 판결이라기보다는 또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리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재판 절차 진행 중에 약간의 그 절차에 관한 판결로서 결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서 사실 이유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내용도 석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에 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이 결정 하나로서 선례가 자리 잡았다 또는 선례가 된다, 법리가 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검찰에서 구속기간을 계산을 할 때 날짜로 계산했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인권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처음 낸 것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 여부, 만약에 즉시 항고가 된다면 항고심의 판단, 또 네. 항고에 불복을 한다면 재항고가 됐을 때 그 재항고에서의 대법원의 결정은 하나의 법리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즉시 항고 여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확립된 법리다 또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네,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방 지휘서를 통해서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서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즉시 석방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석방이 되면 또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석방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체포, 재구속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이 제한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되면 뭐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한번 구속되었다 석방이 되면 다시 같은 동일한 범죄 또는 동일한 범죄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범죄들로는 다시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이 이번 석방 결정을 내린 핵심 사유는 물론 그 구속기간 계산법을 들었지만 또 다른 사유 중에 하나로 거론한 게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었어요. 사실 이 공수처 수사권이 뭐 적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만 따져볼 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도 그동안 강하게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 법원의 그 언급이 향후 어떤 재판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본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다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 외에 주장한 이유들이 구속기간 외에 공수처법상 이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다. 그리고 수사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근거 없이 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썼다. 그리고 신병 인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런 주장들은 사실 본안에서 이 적법성,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이런 형사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신병 처리를 다루는 이 구속 취소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상 규정이 전혀 없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칙대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본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 이제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 또 이후에 또 재항고 이런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렇게 되면? 이 항고의 이름이 아마 즉시 항고로 되어 있어서 일반 항고보다 불복 기간이 7일로 짧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불복 기간도 짧고 법원의 심리 기간도 짧게 하라는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것 같지는 않고 심리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항고를 한다면 이제 법원에서 받아줄지 그 가능성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글쎄 기존에 검찰에서 해왔던 구속영장 산입과는 좀 많이 다른 결정이어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생각한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이 맞습니다. 검사의 사건 접수, 반환, 그 시간 때문에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단히 불리한 것은 맞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의 문헌 자체가 피의자가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 기록을 접수를 하고 그걸 다시 반환받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문헌 자체가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기일을 구속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시간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형사소송법 문헌과 맞을지 그게 항고심의 판단이 이제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 연결했습니다만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있던데 이게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안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즉시 항고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지휘서를 보낸다는 것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현재 아마 내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할지, 그러니까 과거의 헌재 사례라든지 그런 걸 계속 검토하고 또 항고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